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균입니다.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푸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과목이 국어와 수학이겠죠. 근데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수학에 비해서 문제 푸는 요령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국어입니다.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국어 문제풀이 요령과 효율적인 학습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먼저 결정적 코치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 모의평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자신의 취약 분야를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고의 학습 전략과 대입 전략을 조화롭게 세워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학습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6월은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전환점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 가지셨던 그 초심이 식지 않고 그 뜨거운 마음이 유지되는, 말 그대로 열심을 다하는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어의 핵심과 공부 비법을 짚어주실 선생님이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여러분들 국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국어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그리고 2부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국어 학습 컨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프로파일러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프로파일러라는 꿈은 왜 갖게 됐어요?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그중에 범죄 심리학에 제일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심리학 쪽으로 관심이 많군요. 네. 자, 근데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에 신청을 했는데 국어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워서 전화를 줬을까요? 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수능 연계 문제집에 나오는 그 문학 작품들만 봐도 시험 볼 때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시험 보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옳은 답이 왜 오답인지랑 다른 게 정답인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해설을 봐도 왜 답이 이게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국어 학습 컨설팅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2.5, 수학 3.25, 영어 2, 사회 3.13, 국수 영사 평균 2.72가 되겠습니다. 네. 국어 내신 성적 추이는요, 1학년 1학기 2등급에서 2학기 3등급,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갔다가 다시 2학년 2학기에 3등급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치른 전국연합인데요. 국어 B형이 3등급이고요. 수학 A 2등급, 영어 4등급, 윤리와 사상 4등급, 법과 정치 4등급, 평균 3.4등급입니다. 네. 2013년도 11월 달에 치른 국어 등급은 4등급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3월 달에 치른 시험에서는 3등급 그리고 4월 달에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약간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취약 좀 네. 볼게요. 우리 학생이 가장 취약하다고 한 부분은 1순위가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비문학입니다. 또 우리 학생이 고민은 수능 연계 문제집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만 알고 있어도 시험을 치를 때 어려움이 없는지 하는 거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른 답이 오답인 이유와 다른 답이 정답인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대. 희망대학이죠. 1지망은 성균관대 심리학과 성균인재전형, 2지망은 중앙대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은 아주대 심리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이제 교과 모의고사 성적을 좀 봤고요. 특히 국어 영역에서 학생이 어려워하는 점과 고민 그리고 희망대학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학습 능력을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보완점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뭐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그 평소에 독서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공부만 하시는 편인가요? 복습은 자주 해요. 근데 매일은 안 하는데 네.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학습 능력 결과부터 보고 우리 친구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6가지 학습 능력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뭐 집중력부터 기억력, 독서력, 그 다음에 사고력, 정리력, 문제 해결력인데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영역 간의 편차가 다소 있는 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특정 영역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학습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듯이 지금 독서력이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합법이나 작문 문법에 비해서 문학, 비문학이 어려워한다라는 게 독서력이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기존의 독서 습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본인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독서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속독인가요? 정독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좀 정독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정리력도 보통 수준입니다. 배운 내용 필기하고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왜 오답인지에 대한 원인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는 정확하게 또 그걸 체크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력 보통력 수준인데 내신 성적을 조금 높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2등급 후반대인데요. 이걸 높여야지만이 어떤 수시 전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학습 시간에 초집중하는 어떤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들을 메모해내는 어떤 습관적인 어떤 훈련들이 반복된다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학습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서서 우리 학생의 그 국어 성적을 봤는데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그 국어 성적에 대한 평가와 또 어떤 점이 좀 취약한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이제 2.72지요.
그 중에서도 국어하고 영어 성적은 비교적 우수하지만은 수학이 좀 부족한 그런 전형적인 우리 인문계 학생이거든요. 네.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이제 4등급에서 올해 들어와서는 일단 약간 이제 향상이 돼서 3등급, 3월 달에, 4월 달에도 이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87.72%로 사실상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은 2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4월 달에 치른 이 모의고사에서 우리 학생이 오답을 냈던 문항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의 어떤 취약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 부분에서는 틀린 문항이 없거든요. 5문항 중에서. 그 다음에 작문에서는 한 문항이 틀렸어요. 7번 문제가 틀렸는데 조건에 따라 쓴 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도 한 문제가 틀렸는데 그 14번 문항이었습니다. 사전 활용하기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서 3문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문하고 과학 지문 2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독서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문학에서는 이제 2 문제가 틀렸거든요. 고전시가 쪽에 한 문항하고 현대소설 쪽에 한 문항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은 전체적으로 화법, 작문, 문법에 비해서는 독서와 문학이 조금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앞서서 우리 그 하규성 선생님께서도 분석을 해 주셨듯이 우리 학생이 이제 독서 분야가 좀 취약하고 아울러 이제 문학 분야도 좀 취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분석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그 틀린 취약한 문제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네. 자, 우리 학생한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국어 영역 시험 치를 때 시간이 좀 어떤 편인가요? 좀 부족한가요? 좀 남는 편인가요? 그냥 딱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문제를 다 풀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간까지 갖고 있나요? 아니, 검토는 안 해요. 어렵. 그건 못하고 이제 풀고서 답만 이제 이기하는 정도.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국어는 80분 동안에 45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되거든요. 많이 우리 학생들이 풀고 나서 답안을 맞춰보고 이럴 때, 틀림없이 내가 이거는 풀 수 있었는 문제인데 틀린 경우가 이렇게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너무 그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집중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변화가 돼서 이렇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부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국어는 우리 학생 전체적으로 45문항 모두가 이제 출제자가 묻는 질문 자체가 긍정 아니면 부정을 물어요. 그러니까 O냐 X냐를 묻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O냐 X냐를 찾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문이나 보기를 통해서 근거가 주어져 있고요. 그 선택지 5개에서도 O냐 X로만 가지고 그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화면을 보면은요, 그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위한 발문과 선지 분석 요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 그 국어 영역 그 시험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O를 묻는 경우는 대개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발문에. 의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뭇의 예로 적절한 것은, 뭐뭇이 사용된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 O를 묻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X, 부정을 묻는 거는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죠. 이때 않은에다가 이제 밑줄이 되게 다 그어져 있죠. 네. 그래서 X를 묻는 경우. 그러니까 45문항은 공통적으로 O나 X 둘 중에 하나를 묻고 있다. 이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우리 학생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4학년도 지난해 이제 수록에서 치러졌던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B형의 13번 문항인데요. 네. 이 문항에서 보면은요, 먼저 발문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기의 기억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O를 묻고 있죠. 판단에다가는 이제 O가 나와야 되겠죠. 네. O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이제 조건에 따른 근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읽다 보면은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와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게 주술 호응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는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주술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선지에서 찾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O인지 X인지.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어와 서술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회원들은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 문장은 뭐가 잘못됐느냐면요. 구매하고 구입하고 이게 똑같이 이제 사들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아니라 이 어휘의 중복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X가 될 테죠. 그 다음에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뭇은 뭐뭇이다 이렇게 이제 대개 호응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뭐뭇은 뭐뭇이다 이렇게 돼야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로서 기억에 들어갈 선지가 바로 2번이 되겠죠. 2번에 O가 됐어요. 그러면 발문에서 O를 물어봤어요. 2번이 O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풀어야 될까요? 풀지 말아야 될까요? 풀지 말아야지요.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죠. 왜? 답이 2개가 있는 경우는 결코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이거를 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하다 보면 또 헷갈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우리 학생도 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그 정확한 소신을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OX로 구분해서 풀면은 아마 그런 어떤 어려움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질문과 선지를 모두 OX로 이제 나눠서 빨리 판단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학생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문학이 가장 우리 학생이 이제 취약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이 이제 독서라고 그랬는데, 아까 분석을 했을 때는 독서가 사실은 가장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인 것 같아요. 문학하고 독서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원리예요. 주어진 지문이 있고 그 지문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근거를 찾아서 답을 낸다라는 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비문학, 즉 다시 말하자면 독서에서 틀렸던 그런 문항을 하나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4월에 치러진 국어 B형 24번 문항이죠. 자, 지문을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제와 Y제가 정상제일 경우 이렇게 쭉 화면 보시고요. 끝에 가서 이 경우에는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소득 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 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지문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발문이 뭐냐면은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뭐를 묻는 건가요? 우리 학생 이거 O인가요? X인가요? 학생이 이거 O를 묻나요? X를 묻나요? O를 묻고 있죠. 네. 네. 그렇죠? 적절한 것이니까 O를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기는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에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중 쌀에 대한 가격 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저소득층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적절한 거, O를 고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번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1번.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A의 최적 선택 지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것은요, X가 되겠습니다. 왜 X가 되겠느냐 하면은요,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화면을 네. 넘어가면은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지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 지점도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X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선지 2번 문항을 보면요. 정책이 시행된다면은 A에게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발생할 것이다 이랬어요. 저소득층에요. 자, 이거는 O가 됩니다. 왜 O가 되느냐면 이것도 역시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중간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제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제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 효과라 한다. 이게 이제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를 보면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 효과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라는 말이 모두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지금 선지에서 2번에 보면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똑같이 적색으로 들어가 있지요. 자, 이게 모두 발생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 지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반면 이제 소득 보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소득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하므로 대체 효과도 함께 발생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소득 효과뿐만이 아니라 대체 효과도 함께 발생한다. 모두 발생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맞지요? O가 되지요. 아주 네. 움직일 수 없는 근거가 이렇게 지문 속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제 하기성 선생님께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독서력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지문에 대한 이해력,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우리 학생이 좀 신경을 쓰고요. 역시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문학 분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요 다음 학생 상담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문학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은 아마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그 틀렸던 독서 영역의 어떤 구체적인 문항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푸는지 방법을 지금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시간 분배를 좀 잘해서 반복 훈련이 된다면 점수 향상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능 시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학생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드린 그 어떤 그 방법적 측면은요, 국어 영역 45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이 원리를 통해서 특히 이제 EBS 교재 있죠. 이 교재를 통해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꾸준히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고요. 또 문제 해결이 원리가 터득될 때까지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주말 같은 때 이제 그런 시간을 내서 80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에 대해서도 빨리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어 학습 방법까지 조언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의 특징과 또 국어 점수를 좀 올렸을 때는 어디까지 대학이 가능할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최진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좀 더 국어의 학습에 좀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희망하는 일지망대학이 성균관대학교인데 수시에서 지원 가는 전에 지금 성균 인재 전형을 종합 전형을 물었거든요. 자, 전형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괄합산으로 서류 100이고요. 최장력 기준은 한개 1등급이니까 우리 친구가 충분히 최저 기준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뭐 성균 인재 전형하고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때 뭐 성균 인재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류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특히 자기소개서에서는 올해 바뀐 대학교육협의회 공통 문항이 4개에서 3문항으로 줄었으니까 좀 미리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면접이 없다라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면접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출하는 서류에서의 변별력이 높아지는데,
교과하고 학업 능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내신 평균을 보면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이다 보니까 1등급 후반과 2등급 초반에서 이제 평균이 형성되는데 지금 우리 친구가 2.7이니까 3학 1학기 내신 관리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화면 보시면 100분위를 상승했을 때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총점 대비의 100분위 10%, 20%, 30%로 보면 뭐 첫 번째 칸에 이제 10% 올렸을 때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이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의 하위권 대학이죠. 그 다음에 20%까지 상승했을 때는 단국대나 성신여대 혹은 뭐 동덕여대, 서울여대가 눈에 보입니다. 30%까지 굉장히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분투를 했을 때는 건국대 또는 숙명여대 이런 정도의 대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점수에서 올렸을 때 지원 가능 대학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국어 성적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노력해야죠. 네, 자신감 갖고 열심히, 이게 뭐 단기간에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꾸준하게 연습하면 분명히 점수 오를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국어 학습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국어 로드맵입니다. 취약 분야는 독서와 문화 경영입니다. 학습 성향 및 보완점은 책을 정독하는 습관과 오답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 학습 전략은 EBS 독서와 문학을 중심으로 매일 한두 시간씩 학습을 하시고 선지와 발문의 OX 일치 여부를 파악해서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함께하고 있습니다. 2교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증권 분석가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증권 분석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수학 제일 좋아해요. 그렇군요. 수학을 제일 좋아하고 그러면은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자, 아무래도 오늘도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서 전화했나요? 저는 공부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늦게 시작해서 국어 공부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그 국어 지금 하는 공부 방법이 있긴 있는데 네.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서 공부 방법을 바꿀까 해서요. 네.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1학년 때는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걸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좀 학교에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성적은 수학은 참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국어에 대해서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먼저 최준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대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4.38, 수학 2.75, 영어 3.5, 사회 3.13, 평균 3.44입니다. 국어 내신 성적 추인데요. 1학년 1학기에 5등급에서 출발해서 2학기 이제 4등급, 2학년 1학기, 2학기 계속해서 이제 4등급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입니다. 4월 달에 치른 전국연합인데요. 국어 B형 6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8등급, 경제 4등급, 사회문화 7등급의 평균 5.6등급이고요. 네. 지난해 11월에 치렀던 그 국어 영역의 등급은 8등급이고요. 올해 3월에 치렀던 전국연합도 8등급인데 4월 달에 약간 향상이 돼서 6등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학생입니다. 네, 취약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약은 역시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의 고민은 다른 친구들보다 이렇게 국어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방법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 국민대 경제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2지망은 서울여대 경제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 성신여대 경제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도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학습 성향과 학습 능력을 하규성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학습 능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가지 학습 능력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화면상에 보시면 지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력이나 정리력 괜찮거든요. 이런 학습 능력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은 게 문제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집중력이나 기억력, 특히 독서력이 또 낮게 나오는 네, 게 네. 국어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그 학습 능력에 대한 본인의 자신감,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기억력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어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친구가 국어도 약하다고 했지만 실제 모의고사 성적에서 영어도 좀 취약하게 나오거든요.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모를 한다라는 건 본인의 성격 자체가 좀 부지런해져야 된다라는 건데 네, 네. 늦게 시작했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독서력도 낮은데 좀 우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독서 토론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독서 기록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낮게 나오거든요. 아마 결과 중심의 책 읽기를 하지 않았나.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그래서 한 단락 읽더라도 행간의 의미까지 좀 깊이 있게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친구가 해낸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특히 어떤 점들이 취약한지 최진규 선생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평균 3.44였는데, 인문계 학생인데요. 수학 성적이 가장 좋아요. 또 아까도 이제 수학 과목이 굉장히 흥미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의외로 국어 성적이 낮아서 이제 국어 과목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특히 이제 내신보다도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좀 지금 낮은 상황이니까요. 네.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지난 4월에 치렀던 전국 연합회 국어 성적의 오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이 화법 부분은 두 문항이 틀렸죠. 그래서 이제 5문항 중에 2문항인데 협상의 특성이라든지 말하기 전략 이 부분이고요. 작문에서는 5문항 중에 이제 3문항이 틀렸습니다. 글의 적절성, 작문 계획, 고쳐쓰기 이 부분이고요. 문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틀렸네요. 그래서 4문항이 틀려서 이제 표준 발음, 사전 활용, 문법 범주,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이렇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독서 쪽에서는 7문항이 틀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문, 사회, 예술, 과학 분야 이렇게 다양한 그 지문에서 이렇게 아직 적응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문학도 6문항이 틀려서 고전 시가하고 현대 시가 쪽 전체적으로 다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보면은 독서, 문학, 문법 특정 영역을 가릴 것 없이 많이 틀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제 해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틀린 문제를 좀 보면서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을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지금 듣고 있죠? 네. 제가 요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험 문제 풀 때, 지문하고 발문하고 선택지, 선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먼저 보세요? 저 선택지부터. 선택지부터 보세요. 네. 선택지라는 거는 1, 2, 3, 4, 5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문제.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 중에서도 지문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 출제자가 물어보는 발문을 먼저 보세요.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발문이요. 발문이요. 네. 발문을 먼저 보면은 발문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O 아니면 X로 묻게 돼 있어요.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으냐. 옳으냐, 옳지 않으냐. 맞느냐, 맞지 않느냐. 45문항 모두 다 그렇습니다. O 아니면 X를 묻게 돼 있어요. 선생님 말에 찬성하나요? 네. 네, 맞죠? 자, 네. 그러면은 맞느냐 틀리냐라는 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60만 명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문 안에. 지문에 있어야 되겠죠. 네. 지문하고 또 때로는 보기도 주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자료가 주어질 때도 있죠. 네. 절대적으로 보기하고 지문이나 자료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근거를 찾아서 선택지가 5개가 있는데 당연히 1번서부터 이렇게 쭉 확인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1번이 물어본 것이 O냐 X냐를 물어봤으니까 모든 선택지도 O냐 X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1번 선택지가 O냐 X냐라는 것의 근거는 앞에 말했지만은 지문이나 보기에 있는 거예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요, 국어 성적은 아마 다음 주에 보는 모의 수능에서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우리 학생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 학생이 실제로 지난 4월 달에 틀렸던 문학 쪽에 이제 취약하다고 그랬는데, 문학 쪽에서 그 어부사시사가 출제됐던 거 기억나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이제 아마 화면을 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부사시사 가운데서 이 틀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B형 33번 문제인데요.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의 씩씩한 곳, 배 메어라 배 메어라, 먼 구름 한 티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지국청 지국청 어사와 파랑시형 염티 마라, 단인을 망난또다. 자, 이게 이제 어부사시사가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이 길게 나왔는데 화면상 이렇게 A라고 돼 있는 부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이거 기억나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학생이 치는 시험인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발문하고 이제 선택지를 한번 화면에 볼게요. 방금 전에 읽었던 A하고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자, O를 묻습니까? X를 묻습니까? 저 다시 한 번만, 제가 지금 방송을 못 봐서 소리만 듣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입니까? X입니까? O요. O를 묻고 있죠? 네. 자, 보기는요. 강호 한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임과 배가 누가 되어 어지버 잊었다. 이렇게 쭉 읽었어요. 누앙사예요. 자, 이제 네. 넘어갑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선택지 1번입니다.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보기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일 텐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자연에 묻혀서 사는 삶의 어떤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A는 어떤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즐거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했어요. 현실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우리 학생. X죠? 네. 네, 그렇죠? 예, X입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이거 보기와 달리라고 그랬어요. 네. A는 현재의 삶에 순응한다. 이렇게 보면은 보기는 순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주어진 자연 속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그렇죠. 우리 학생 지금 잘하고 있어요. X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걸 보겠습니다.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A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 A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의 씩씩한 곳. 물가에 외롭고 서 있는 저 소나무는 어찌해서 저렇게 씩씩한가. 배 메어라 배 메어라 배를 메어라 배를 메어라. 먼 구름 한 티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험한 구름이 몰려온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세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구름이 이 인간 세상, 아주 티끌로 뒤덮인 온갖 난잡한 인간 세상을 그 구름이 가리워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국청 지국청 어사와, 이거는 이제 찌그덩 찌그덩 어사 해서요. 이게 이제 노젓는 소리를 이제 표현한 거죠. 파랑시형 염티 마라. 되니를 망난이로다. 이 파랑시형이라는 건 파도 치는 소리예요. 파도 치는 소리를 싫어하지 말아라.
그 소리가 이 진흔이라는 것은 속수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라고 이 주석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예, 그 소리를 막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기서 세상이나 뒤니는 속세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구름이 가리워준다고 그랬고 이 파도 치는 소리가 그 소리를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름이나 이 파랑시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아니, 긍정적인. 긍정적인 의미죠? 네. 막아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선택지 3번을 보면은요,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보기의 명월은 그냥 밝은 달이에요. 근데 그거와는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거예요. 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구름은, 학생. 네? 학생 지금 웃는 이유가 뭐죠? 아니, 너무 틀린 건데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고 있지 네. 않아서. 아, 그러니까 네. 화면을 안 봐서 지금 그런 것 네. 같아요. 이 구름이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거를 당연히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O예요, X예요? O요. O잖아요. 네. 그럼 맞았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이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네. 언제나 O 아니면 X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요. 우리 학생 문제 풀어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3번이 답이 나왔으면 4번하고 5번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굳이 확인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학생한테 이해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볼 자신 있나요? 노력할게요. 아니, 노력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풀어보면요. 진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를 척척 다 풀어요. 이 OX 방식으로요. 네. 그래도 점수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시작하면요.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요. 아까 늦었다고 얘기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떤 시점이에요? 가장 빠른 시점이요. 그렇지요. 우리 학생 굉장히 똑똑하네요. 아마 잘 될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같이 수업을 들어봤어요. 네, 실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학습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점수를 좀 올렸을 때는 어디까지 가능할지 하기성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머리가 좋은 학생이다라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머리가 좋은 방면에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했었다. 그러면 노력을 차단했던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겠죠. 멀티미디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스마트폰 딱 끊고 수능까지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결과 나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희망대학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국민대학교인데 수시 전형은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전형 방법이 1단계 3배수죠. 학생부 교과 성적 30%와 서류 70%로 통과된 다음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2단계에서 면접 50%를 반영하는데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의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화면을 넘기면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학년별 가중 뭐 차등 없이 그냥 1, 2, 3학년 같이 반영하고 그 다음에 4개 교과 반영하네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수한 전과목을 반영하는데 지금 전교과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 4등급대로 가정을 한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좀 마이너스 점수가 좀 커요. 그래서 정량평가에서 조금 손해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학생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 추천서가 제출서류로 같이 들어가는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올해 대교육 공통문항 세 가지 질문에다가 추가 질문인데 추가 질문은 지원하는 동기,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진로 탐색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또 도전한 경험이 어떤 거냐, 경제학도로서의 자질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개별로 구술 면접을 하는데 뭐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총체적인 평가도 하지만
계열별로 공통 문제를 출제 문항을 활용해서 심층 면접을 본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 대학은 지금 교과에서부터 벌써 우리 친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바로 이어서 추천하는 대학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 가장 마지막 칸에 추천 기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1단계 선발 인원이 좀 많은 대학. 네. 그래야 이제 경쟁률이 좀 있더라도 1단계 내려가 볼 수 있죠. 2단계에서는 면접 비중이 큰 대학.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뭐 선생님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답을 하는 거 어떤 자질이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위권 학생들이 좀 수능 이전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이전에 면접 전형이 있는 대학을 추려봤는데 가천대, 경기대, 동덕여자대학교, 상명대를 봅니다. 그래서 6장을 활용하실 때 전부 이 대학들이 1단계 서류로 통과하고 2단계 가서 면접을 보는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대학의 요강이나 또는 면접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또 수시 추천 대학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하기정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전략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을 좀 두고 있다. 그러면 수시에서 지금 절대적인 변별력이 교과 성적인데 지금 교과 성적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남은 학기에서 수학이 지금 2.75 등급 정도 되는데 더 잘 나오는 거 유지 향상시키시고 또 안 나왔던 것 좀 보완하시면 3등급 때 초반이나 뭐 정말 좋으면 2등급 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성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과목별 1등급 이상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도전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공 적합성인데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만 하신다면 면접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친구는 지금 종합 전형으로만 수시만 공략하는 전형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시 수능 준비까지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부탁드리면서 가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학생 들어보니까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국민대학교 모의 전형을 이번까지 가면 4번 가는 건데요. 네. 그래도 국민대학교가 조금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 비교과 활동이 국민대라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으로 어프로치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일단 수시 원서는 6장이고요. 6장 가운데 본인이 드림스쿨로 생각하는 대학은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안 된다라고 해서 타협하거나 포기하자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 한 장을 소신껏 썼을 때 나머지 대학만 조금 추천하는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풀렸어요? 네. 네, 오늘 상담받은 내용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과 국어 학습 컨설팅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최진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국어 학습 컨설팅을 받아봤는데요. 내일은 6월 모의평가 대비 영어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